혹시 60세 이후의 삶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에요,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통찰을 바탕으로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든다는 건 쇠퇴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관점만 살짝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가능성을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60세의 마음가짐을 리셋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돈, 관계, 건강이라는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7가지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참고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참는 습관이 오히려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마음가짐부터 완전히 바꿀 때라는 거죠. 이런 짚은 통찰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와다 히데키라는 인물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문가예요. 그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나 명예 같은 걸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노년의 즐거움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마음가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돈입니다. 저자는요,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경제관념이 정말 180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이 우리가 평생 해왔던 방식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희생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요, 건강하게 움직이고 즐길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돈을 사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와다 히데키가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들었던 가장 마음 아픈 후회가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평생 아껴서 돈은 잔뜩 모아뒀는데 막상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니 몸이 아파서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돈을 제대로 써볼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있다는 거죠.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경험과 추억으로 바뀔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돈 문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바로 관계겠죠. 평생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자녀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좀 벗어나고 또 은퇴 후에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게 된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건강한 독립입니다. 이제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건 이기적으로 살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기 부원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던 용어인데요. 퇴직한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동거형 졸혼이라는 개념입니다. 동거형 졸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집에 살기는 하지만 각자의 삶을 철저히 존중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밥은 각자 알아서 차려 먹고 빨래도 각자 하는 거죠.
오늘 어디 가는지 시시콜콜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작은 거리두기가 오히려 서로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주고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생명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 상식처럼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자도 중년까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특히 70세 이후의 고령자에게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암을 발견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몸이 급격히 망가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차라리 암이 있다는 걸 모르고 4, 5년이라도 평소처럼 잘 지내는 게 삶의 질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핵심 건강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 한두 개쯤은 그냥 친구처럼 데리고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상생활에 큰 불평이 없다면 그냥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7가지 마음가짐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모든 지혜를 7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더는 이기고 지는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둘째,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셋째,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넷째,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이제 버리시고요. 여섯째, 나만의 답을 직접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더 이상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원칙들이 진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결국 모든 건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60세 이후의 삶을 끝이 보이는 쇠퇴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무한하게 펼쳐지는 인생의 황금기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 정말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